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는 시간,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의정 포커스. 네, 지난주부터 저희 굿모닝 OBS에 나와주시는 뉴페이스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그제랑 어제랑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어제 혹시 운전하신 일 있었어요? 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는데 저 오늘도 했으면은 저 못 오겠어요. 다행히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 네, 많이 네. 사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지금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여주시 제1선거구 서광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 여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인데요. 진짜 날씨가 매일 달라요. 네. 어제는 장마, 또 오늘은 찜통더위. 맞아요. 이렇게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과 어울리는 키워드긴 한데요. 확실히 좀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 날씨 걱정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진짜 덥고 후텁지근한데 비도 올 때 너무 많이 와. 맞아요. 진짜 저는 이 얘기 제가 어제 한 10번 했는데 진짜 급류 사이를 헤치고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양동이 막 들이붓는 느낌? 네. 진짜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확실히 이게 근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폭우로 내리는 거라면서요. 네네네네. 확실히 기후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네.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느껴지긴 맞아. 하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위도 너무 심해져서 산불도 잘 안 꺼져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기후 위기의 주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서광범 의원 또한 축산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농축산 전체를 위해서 저탄소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2050 탄소 중립 그거와 관련돼서 농업도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농업 쪽에서는 너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도 되면 우리나라에 거의 사과 재배 적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거에 기후 위기에 대비하더라도 우리 축산업도 저탄소 정책, 축산업 정책을 선도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국민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선도적으로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어요. 축산 쪽에서 배출되는 탄소, 우리가 탄소 하면은 이산화탄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소가 배출하는 방귀와 트림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나 들어봤던 것 같아. 그렇죠. 네. 이게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소가 섭취한 풀이나 곡물이 장내 발효를 통해서 소화가 돼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메탄은 또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적은 양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인데요. 네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주로 축산업에서 발생을 하고요. 매년 전체 온실가스 양의 10%가 넘는 양이 이 산업에서 배출이 됩니다. 꽤 많네요. 10%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업에서 이러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워낙 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라 축산 분야에서도 친환경에 관련된 지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진작에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축산 환경을 개선하자는 지원은 있긴 한데요. 다만 이게 탄소 절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축사의 악취를 방지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냄새를 저감하느냐에 중점을 둬서요. 탄소 배출과는 사실 좀 다소 거리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자. 축산 농가가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지원해서 행동을 촉진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저메탄 사료 이런 거를 공급해야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항생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축산 부분에 투입을 하는데 그 무항생제로 키우면 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안정성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아까 또 이렇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러니까 저탄소 관련된 이런 사업에 우리가 축산업
농가에 한번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 내용이 그래요. 저메탄 사료 이거 먹으면 그럼 실제로 뭐 소들이 배출하는 뭐 방귀나 트림이 줄어요? 우리가 왜 음식을 먹을 때도 고구마나 보리밥 먹을 때 약간 가스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소화를 하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메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사료보다 더 소화를 잘 되게 만든 게 저메탄 사료입니다. 네. 이 저메탄 사료를 꾸준히 먹일 경우에는요, 소의 경우에는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메탄 저감 사료가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저메탄 사료라던가 메탄 저감제 등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뭐죠? 돈이죠. 그렇지, 맞아. 비용이 많이 들면 네. 고기값이나 우유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렇죠? 먹는 것도 사실 좀 더 좋은 거는 좀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일반 사료에 비해서 1kg당 30원 안팎으로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메탄 사료나 질소 저감 사료 등 저탄소 사료 보급에 지원을 하고요. 기술 개발도 지원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지원이 있다고 해도 네.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수용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실천이 되는 건데 어때요? 축산업계에 계신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사실 현장은 소득과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득이 있는가 하면 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소극적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서광범 의원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료를 투입해서 고기에 대한 체중도 늘려야 되고 더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저메탄 사료를 투입하고 항생제도 투입 안 해서 병이 발생하고 이러면 축산농가에서 지금 당장은 좀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탄소 정책에 동참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추후로 봐서는 소비자 건강이라든지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 정책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뭐 반응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였어도 이게 환경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네. 기후 변화 심각한 것도 너무 잘 알겠어. 근데 이게 또 나의 생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성도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정책적이나 지원적으로도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산 농가에게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희생을 좀 요구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희생만 좀 강요를 할 게 아니라 항생제 감축으로 인한 생산 저하 등을 보완해줄 인센티브도 좀 필요한 상태고요. 또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죠.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뭐 예산 문제예요. 예, 맞아요. 이게 뭐 넉넉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서광범 의원은 농경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이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5%까지는 이쪽 분야로 좀 더 끌고 와서 네. 농축산 그리고 해양 부문으로는 확대시키는 것을 계획하고요. 또한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사실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계속 새로운 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단은 뭐 아기 먹일 때도 그렇고 내가 먹는 것도 항생제보다는 무항생제, 그렇죠. 무농약 이런 농축산물 많이 찾거든요. 확인하고 이렇게 라벨링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꼭 확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앞으로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축산 농가가 되기 위해서 친환경이랑 저탄소 축산 환경은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과 경기도의 노력을 받아들여서 축산 농가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축산 부분은 경기도가 아마 그 사육두수도 많은 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탄소 정책에는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축산농가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만큼은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앞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때 왜 뭐 착한 소비 아니면 똑똑한 소비해서 소비자들이 먼저 이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또 찾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아마 이런 걸로 조금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면 더 많이 이런 제품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 다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G마크 부착된 농축산물은 뭐 소비자들이 믿고 찾지만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들은 또 무항제 심지어 친환경에 앞서는 무슨 조금 질 좋은 축산물이다. 이런 인식으로 이어지면 아무래도 아까 말한 그 뭐 현실적인 부분들 실제로 이게 판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 서광범 의원이 이번에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에 보면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들도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 생태 축산농장, 환경 친화 축산농장 등 이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들도 이뤄지고요. 사실 저는 요 문구만 봐도 되게 믿음직스러워요. 네, 그치, 맞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인증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더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나 판로 개척 등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뭐 주부의 마음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소비자에게도 사실은 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욱 기다려지는 지원들인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돼서요. 축산 농가도 내가 친환경을 했을 때 소비가 더 잘 되는구나 믿을 수 있고 소비자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 네. 저탄소 이런 거는 내가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좀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쌀은 한 53, 4kg 돼 1인당 소비량이. 근데 축산물은 150kg가 넘어요. 이제 거기에 계란이나 우유를 포함하면 이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거거든요. 지금 고기를 많이 먹는 이런 세대인데 지금 축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인들이 열심히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게 전국 최초라고 해요. 예.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었듯이 경기도가 사육도수 전국 1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수도권의 많은 인구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꼭 필요하기도 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또 좋은 사례로 삼을 수 있는 정책들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복날이라서 또 그치. 이렇게 또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맞아, 네. 삼계탕도 드시고.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와닿으실 텐데 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서 친환경 저탄소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확대됐으면 하고요. 더불어 이제 서광범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축산 분뇨 등을 최대한 이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발빠르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경기도 농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산물을 급식 같은 데서 좀 소비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또 우리 애들 먹거리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먹는 거고 의미도 너무 좋고 저는 예전에 왜 한때 그 채식 비건에 대한 기사들 많이 나왔을 때 채식을 하면 이 친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랐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업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아까 메탄 네, 가스가 맞아요. 10%나 된다고 하니까 네네. 이런 거를 조금 줄여줘서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게 꼭 환경을 해치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도 조금 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채식만을 하진 않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에서 모셔가야겠는데요. 어떻게 뭐 자문이라도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경기도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경기도의 서광범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어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